급식을 내가 봐도 이상했어. 노인 일자리에 관한 모든 것 노인 일자리 원노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 노인 일자리 101. 안녕하세요. MC 이경은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참여부 박중재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참여부 박중재 부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101 첫 출연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순서로 출연을 하시게 되는데 소감 어떠세요? 상당히 떨리고 이걸 맨날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해주실 것 같아요. 첫 시간인 만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있는 노인인력 개발 기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일명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와우. 네, 노인 일자리 사업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가 급증할수록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비해 공적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가가 부족한 노후 소득 보충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한 정책이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와, 벌써 20년이나 됐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101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유형이 있고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공익활동입니다. 부장님,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들었어요. 공익활동 어떤 사업인가요? 네,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은 다양한데요. 올해 총 사업 목표는 88만 3천 개입니다. 그 중에서 공익활동은 전체 일자리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숫자로는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입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올해 60만 8천 개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발전과 함께 사업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사업량이 많은 만큼 관심 있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여 대상 등 특징이 있을까요?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이시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활동을 참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익활동은 유급자원봉사 성격이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시면서 소득을 보충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만을 위한 특별한 활동 형태가 존재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루에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실 경우 1인당 월 27만 원 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활동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공익활동은 봉사활동의 개념에 사회활동인 측면이 큽니다. 공익활동 참여자분들은 평균 연령이 76.6세입니다. 이분들은 20, 30대처럼 종일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 정도 사회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령 참여자의 특성을 맞춰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왜 그렇게 참여활동 시간이 좀 짧은지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그렇다면 공익활동 일자리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크게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이렇게 4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네, 4가지나 있네요. 네. 부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노노케어에 관한 기사를 하나 봤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요즘은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고 이게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또래 어르신들이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도 해드린다니 노노케어가 참 좋은 서비스구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구나 저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공익활동 참여자분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노노케어뿐만 아니라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도 있고요. 학교 급식을 도와주는 분도 계십니다. 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해보니 저도 학교 다닐 때 급식실에서 도와주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스쿨존에서 저희 지도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 일자리에 해당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자긍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서비스를 받으시는 학교나 노노케어 이용자분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공공시설 봉사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하겠네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사업이 더 확장되고 일자리 수가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경륜 전수 활동에도 눈길이 갑니다. 제가 거의 매주에 산에 가거든요. 둘레길 트레킹을 하다 보면 곳곳에 시니어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 때 수고한다고 한마디 해주시고 정말 길을 잃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길 안내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는데 잠시 지쳐있는 마음 큰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이분들도 혹시 공익활동에 해당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역 내 숲체험이나 문화체험을 위한 각종 해설 등을 지원하는 숲길 지도사분도 계시고요. 복지소외 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 문화소외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활 전반이나 문화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아마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회적으로 공익가치가 높고 우리 생활에 구석구석 필요한 역할을 바로 우리 공익활동 참여자분들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기준에 4.3점입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요. 의료비 감소, 우울증 개선 등 노후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에 참여하시는 한 어르신은 참여 전에는 우울증이 심각해서 혼자 밖에도 못 다닐 정도였는데 노노케어 참여 후에는 동년배들의 많은 위로와 지원을 받으시면서 완쾌되셨다고 합니다. 그거 참 잘된 일이네요. 네, 경제적인 자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되찾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가장 뿌듯하고 보람이 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업, 성취감도 업, 높아지고 그 긍정 에너지가 도움이 필요한 주변 이웃들에게 나아가 사회로 환원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참여를 원하시는 시니어분들은 언제 또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 매년 12월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4년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올해 12월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청 방법이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에 문의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에 대해 우리 박중재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부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이걸 왜 했나 좀 힘들긴 했지만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익활동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박중재 부장님의 성함처럼 아주 적절한 내용에 균형 잡힌 방송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실 거죠, 부장님? 저는 한 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왜 했나. 그럼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시니어의 에너지. 우리에겐 시너지. 안녕.